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소식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리플의 연대투쟁과 사업 연계설은 1년 전부터 쭉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현 미국의 정부 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다는 리플은 정말 이번 연도에 $100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리플, 금요일 영상을 올린 이후 지금까지 상승을 깔끔하게 해주고 현재 $2.6, 하나로 4,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 전체가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을 한 이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반 개미들을 피말리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다행히 가격 회복을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렇게 코인 시장 전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없이 재미없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미국 상위 100개의 기업 중에 몇 종목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현재 보시면 37%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 100개의 기업 중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37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죽어서 재미없던 시장이 현재 총 4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역사적으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죽어 있다는 시장이긴 한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타 유튜브나 기사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아니면 금리 문제다,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가상화폐 정책들 때문이다 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동성이 죽은 이유는 1월 한 달에만 60만 개가 넘는 신규 토큰이 발행된 만큼 지금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분산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만 봐도 미친 듯이 신규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 초기에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했다가 바로 거래량이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상장 초기에는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이 거래량을 다 흡수해가고 유동성을 흡수하니까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변동성도 같이 죽어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변동성이 최저였던 시기가 지나서 보면 조정 이후 상승하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던 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 거래량이 터졌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여기서 과연 몇 개나 살아남게 될까요? 이런 형상이 계속되면 결국 사람들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발행 코인 수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은 당연히 메이저 코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재미없는 지금 시장,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 바로 이 시기가 상대적 저점이며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이렇게 추세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터진 이후 피말리는 횡보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런 시기는 확실히 리스크가 적게 짧은 단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상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하루 종일 물려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볼린저 밴드보다 승률이 훨씬 더 좋은 기관 밴드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관 밴드 지표는 변동성의 움직임에 맞게 밴드로 표현되는 지표인데요. 크게 상단선과 중심선, 그리고 하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는 방법은 차트가 초록색 구간, 중심선의 위에 있을 때는 강세 구간으로 볼 수 있으며, 중심선에 닿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고, 캔들이 붉은색 구간, 중단선의 아래에 있을 경우는 중심선에서 숏 포지션이나 최저점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중심선에서 익절을 해주시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유해 드릴 테니 하단 더보기 링크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후 숫자 7번과 기간 밴드라고 적어주신다면 해당 지표 이용하실 수 있게 소스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표를 이용한 XRP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터지고 난 이후 차트는 이렇게 붉은색 구간, 약세 구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곳에서 숏 포지션에 올라탔고 이후
지표의 최하단 구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선인 이곳에서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해주고 중앙선에서 익절을 또 한 번 해줬습니다. 반대로 차트가 강세 구간인 이곳에서는 중앙선에서 매수를 해주고 손절선은 중앙선 바로 하단에 해당 점선인 구간으로 잡은 다음 차트의 최상단선에서 익절을 하면서 손익비가 좋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이렇게 중간중간 추세가 터진 이후 나오는 횡보 구간에서 매우 큰 수익을 안겨주는 단타에 적합한 지표이며 가끔 추세를 이탈하거나 강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이 있을 시에도 손절선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 하단 더보기 링크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후 숫자 7번과 기간밴드라고 적어주신다면 해당 지표 이용하실 수 있게 소스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기간밴드 지표 소스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소스코드가 적힌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횡보장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벌어주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